It's time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만큼 중요한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상 속의 건강 상식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변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정욱 원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감사합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비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네. 비염이 정확히 뭐고 또 겨울철에 왜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염이란 그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막힘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코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비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급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왜 겨울철에 그럼 많이 걸리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춥게 되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성 비염은 주로 바이러스 때문에 코 안을 덮고 있는 그 점막에 이제 그 염증성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를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이제 급성 비염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네. 그러면 비염에도 이제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크게는 급성 비염하고 만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급성 비염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감기죠. 감기의 증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코가 막히고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이제 가려움증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급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성 비염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단순성 만성 비염, 뭐 만성 비후성 비염, 약물 중독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만성 비후성 비염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단순한 비염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거나 비중격이라고 이제 콧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뼈거든요. 그 비중격이 좀 틀어졌거나 아니면 만성 부비동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호흡이 좀 안 되고 냄새를 잘 못 맡고 또 비음이라 그러죠. 이렇게 콧소리 내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통도 생기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코막힘 증상이 되는 거고요. 콧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꾸 뱉어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만성 비후성 비염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약물 중독성 비염은 우리가 이제 코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에다가 뭐 스프레이도 뿌리게 되고 이제 약을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장기간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비염이 생기는 것을 약물 중독성 비염이라고 분류를 하고 또 알러지성 비염은 뭐 재채기, 발작,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코가 막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알러지성 비염은 특별히 겨울이나 환절기에 심하긴 하지만 1년 내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혈관 운동성 비염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성 비염 뭐 다 많은데 우리가 주로 보시려면은 급성 비염은 감기로 인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만성 비염은 만성 비후성 비염이나 아니면 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는 나오면 이제 비염도 같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만성 비염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견디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장님. 그렇죠. 근데 비염인데 이제 본인이 감기가 다 안 났네, 감기 뒤끝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코를 훌쩍거리거나 코가 막히거나 이제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만성 부비동염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알러지성 비염으로 가는 전 단계에서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부비동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얼굴에는 그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두동, 상악동, 뭐 저평동 이런 이제 그 우리 안에 공간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구조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 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모든 이제 뇌에서 다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컴퓨터를 보시면은 그 팬이 달려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팬이 만약에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열이 되죠. 과열해서 멈추잖아요. 네, 멈추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팬을 달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이 얼굴 속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고요. 네.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할 때 그 팬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공기가 안에 있는 그 공간들을 휘몰아쳐 나오면서 과열된 뇌를 싹 식혀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가 막히게 되면 네. 그게 이제 그 쿨링 다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코가 막히게 되고 머리가 네. 띵띵하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염은 그냥 내가 참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기로 인해서 이제 그 부비동 안에 콧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 관이 가느다란 관이 있어요. 근데 그 관이 이제 막히게 돼요. 그 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 그 막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부비동 안에 있는 그 콧물들이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감기가 걸리면 다시 또 그 세균 염증성으로 그 콧물들에 의해서 이제 세균들이 번식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코가 막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면 네. 그냥 1년 내내 쭉 막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세균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생제는 뭐 하루 이틀을 새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번 사용하면 일주일 열흘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이제 우리의 면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그냥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잠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거나 이런 증상들이 뭐 자주 보게 됩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네. 네. 한방에서는 그러면은 비염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의 원인을 단순히 그냥 코에, 그래서 그 병원에 우리가 이제 감기 가면 이비인후과를 가요. 네. 이비인후과를 가서 코만 이렇게 쳐다보고 뭐 비중격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항생제를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한방에서는 그 한 가지의 원인을 국소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가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도 뭐 두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내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코는 우리가 이제 폐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를 중심으로 한 기관지 호흡기 문제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염의 원인을 단순히 코만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 역시 전신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그 밸런스가 떨어져 있는 어떤 장부 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어떤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안과 바깥의 그 밸런스를 다 맞춰줄 때 이제 비염도 결국엔 치료가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건강 지식을 얻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비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에나파게 아큐피아 한의원의 최종욱 원장님과 함께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비염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또 가까운 곳에 그 한의원이나 또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